안녕하십니까?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이드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찾아 보려고 하는데요. 왜 하필이면 한국 사람도 아니고 외국 사람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살펴보려고 하느냐, 의문이 가는 분도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심리학과 나를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공헌한 바가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프로이드와 프로이드의 이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이는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프로이드의 과거에 있던 사진인데요. 담배를 피면서 이렇게 옆구리에 손을 얹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굉장히 권위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사진을 보게 됩니다. 과거 이 사람은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정신과 의사를 하다가 사람의 무의식이라 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의식이라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어떤 그림이 떠오르실 건데요.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빙산입니다. 빙산. 0.917, 0.083 숫자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보이는 부분, 즉 보이는 면적은 0.083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부분은 0.917이나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프로이드는 보이지 않는 부분,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 인간의 무의식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무의식이 언제 나타날까요? 프로이드는 인간의 무의식 연구를 꿈을 통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꿈이라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잠을 잘 때 무의식적으로 꿈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과거부터 분석을 하는 부분으로 굉장히 많은 것이 사용되었는데요. 돼지 꿈을 꾸거나 용 꿈을 꾸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다음날 분명히 재물운이 있거나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 하는 그런 꿈이 된다라고 해석이 되었고, 개나 이런 짐승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 개꿈이라고 해서 쓸데없는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프로이드가 우리나라처럼 과거에 스위스에서, 유럽에서 이러한 꿈을 분석함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내면을 분석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람이 연구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빙산이 하나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의식과 전의식, 그리고 무의식이 있습니다. 무의식에는 이드, 에고, 슈퍼에고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먼저는 크게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을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의식은 늘 생각하고 있는 상태, 늘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말할 수 있거나 떠오르는 것을 의식의 상태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의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다에 빙하가 있는데 물이 찰랑찰랑하면서 이 빙하와 빙산이라는 것이 물 위로 올라왔다, 물속으로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을 우리는 전의식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떠올릴 수가 있고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을 보게 되는데 시험 시간에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답이 생각나거나 또한 정답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전의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의식인데요. 이것은 우리 내면에 깊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떠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이 무의식을 또한 연구를 많이 했다는 것이죠. 무의식에는 이드, 에고, 슈퍼에고라는 세 가지 단계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드라는 것은 본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능이라 하면 우리가 먹고 또한 자고 또한 어떤 성적인 본능까지 그런 본능적인 부분을 말하게 되는데, 그런 이들을 어떻게 그 본능적인 부분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사람이 되느냐, 그러지 못한 사람이 되느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에고라는 것은 그 이들을 억누르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인데요. 즉 현실성, 어떤 감정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현실감이라고 설명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본능적으로 본인이 욕구가 꿈틀대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행동을 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들을 누르는 것이 에고, 즉 현실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 슈퍼에고라는 것이 또 나와 있어요. 슈퍼에고는 도덕성, 양심으로 또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퍼에고라는 것이 에고를 관장합니다. 에고라는 것이 이들을 관장하고요. 그러니까 본능을 누르는 것이 에고, 현실성이고요. 현실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들을 눌러야 되는지 아니면 이들을 표출해야 되는지를 관장하는 것이 슈퍼에고, 즉 도덕성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 또한 무의식에는 이드, 에고, 슈퍼에고를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이드, 즉 본능을 많이 드러낸다는 것이죠.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도 이드가 꿈틀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빨리 끄고 싶다. 이거 언제 끝나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에고라는 것이 이거 끝까지 봐야 되니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층 구조,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 프로이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이드는 성격 발달 단계를 또한 설명을 했는데요.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재기, 성기기 등 5단계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먼저 구강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어머니와 양육을 받으면서 이 구강기를 거치게 되는데, 이 구강기는 말 그대로 입의 만족도, 입을 통해서 만족도를 구할 수 있는 시기인데 0세부터 1세 시기라는 것이죠. 0세부터 1세 시기에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우는데 양육하는 어머니가 배고파서 우는 줄 모르고 업어주거나 혹은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아니면 폭력을 행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어떤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아이는 구강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옆에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기본 신뢰감 대 불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뜻은 아이가 이 구강기적 시기에 만족하지 못하면 세상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느냐 불신감이 생기느냐가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요. 한 아이가 돌잔치하면서 돌잡이를 할 때가 이 사람이 평생 살면서 사람을 신뢰하느냐 불신하느냐가 나눠지게 된 시기가 된다고 하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다면 이 구강기가 만족되지 못한 결핍이 된 사람들은 추후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음주를 많이 하거나 흡연을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이 입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구강기적 시기에 만족이 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혹은 우리 배우자는 구강기적 욕구가 충족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혹은 우리 자녀가 혹은 우리 부모님이 이 구강기의 시기에 어떻게 지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구강기를 지나서 사람은 학문기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기저귀를 떼고 대소변 훈련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 학문기의 시기에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아이가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 아이는 대변과 소변을 누게 되면 부모님에게 대변과 소변을 놓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그 대변과 소변을 손으로 문대거나 칠하거나 벽에다가 낙서를 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두 아이는 나중에 커서 전혀 다른 양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그 아이가 대변을 놓았어요 라고 부모님에게 말하는 아이는 순응하고 순종적인 아이가 됩니다. 나중에 커서 잘 자랄 수 있겠지만 자기가 할 말을 또한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린 시절에 엉덩이에 응가를 하고 그것을 손으로 문대거나 만졌던 아이는 나중에 조금 더 공격성을 띠거나 폭력적인 아이로 자랄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세부터 6세, 이때에 남근기라는 시기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프로이드는 성적인 욕구가 가장 많이 올라오는 시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남자아이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그런 시기를 거치게 되고요. 여자아이는 일렉트라 컴플렉스라는 것을 거치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남자아이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극렬히 사랑하는 시기가 이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어머니 옆에 누가 있냐면 밥도 많이 먹고 더럽고 냄새나는 남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 남자를 보니 내가 이 남자를 이기게 되면 이 어머니를 차지하는 것이고, 이 남자를 이기지 못하게 되면 어머니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오이디푸스라는 그리스 로마 신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한 나머지 아버지를 죽이게 되고 어머니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날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죽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남자아이에게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더니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고 폭력적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아버지의 모습을 똑같이 닮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와 같은 이런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같은 모습을 취해야지만 어머니와 같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버지의 모습이 가정적이고 또 안전한 건강한 남성상의 모습을 보인다면 이 아이도 당연히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여자아이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자아이는 일렉트라 컴플렉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여자아이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시기가 이 시기가 되는데요. 이때는 애교를 많이 부리게 되겠죠. 그런데 아버지 옆에는 누가 있냐?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요리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여성이에요. 그러면 이 어머니를 이 아이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의 모습을 닮기 시작합니다. 그 닮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라면 이 아이는 어느 순간 주방에 출연하게 되고 어머니가 요리하실 때 옆에서 요리를 돕겠다라고 하는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가 남근기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잠재기라고 하는데요. 이 잠재기 시기에는 아이들이 그 성적인 본능이 줄어들고 교육이 가능한 시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때가 되면 초등학교 들어갈 시기가 되는데요. 초등학교 시기, 이 시기에 도덕성이나 어떤 부분들을 교육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잠재기가 지나면 다시 성기기라는 것을 통해서 성적인 욕구가 활발하게 타오른다, 활성화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만 12세, 우리나라 나이로는 중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중학생이 되면 성적인 본능이 다시 극단적으로 올라오게 되고 이 남자의 모습으로 성기기가 평생 60세 이상까지 지속이 된다라고 이 프로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프로이드는 0세부터 6세까지 발달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0세부터 6세까지 발달 단계를 보게 되다 보니까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정도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볼 건데요. 다음 시간에 셀프, 자기, 자아, 자존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대되시나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셀프, 자아, 자존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